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너무 바쁘시죠? 아주 챗GPT가 화제다 보니까 왜 제가 바쁜지 모르겠는데 SNS를 봐도 또 여러 미디어를 틀면 항상 김 소장님이 나와서 챗GPT 분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요즘 매주 챗GPT 얘기, 인공지능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진화하고 그러다 보니 문제도 생기고 고민도 생긴다. 네. 어떤 거예요? 이게 일단은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매일 이렇게 쓰니까 네네. 그것도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잖아요. 네. 베타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게 쓰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도 되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는 오픈 AI에서 만든 서비스고 이게 우리가 이제 단점은 다 알잖아요.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고 그렇죠. 뭔가 얘기를 하면 대답을 뱉어내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베타일 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아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합쳐졌죠. 네, 그 합쳐진 걸 이제 시드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이제 허가된 건 아니고요. 미리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베타 서비스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쓰니까 얘가 분명히 일반적인 챗 GPT 기반으로 합친 건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답을 내는 게 좀 다릅니다. 시드니가? 네, 이게 일단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대답을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인공지능이 눈치 보는 건가? 이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예전에 인공지능이 잘못 막 얘기를 했다가 이제 피해를 보거나 이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또 뭐 비서 같은 거 썼다가 네, 뭐 그렇죠. 서비스 문 닫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 그냥 직원들에게 당신은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작성해달라라고 하면은 챗GPT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뭐 고용 종료고 뭐 당신의 고용 계약을 종료되기로 했다는 결정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요. 근데 시드니 빙하고 이 챗GPT가 합쳐진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하지만 그런 메일을 쓸 수 없습니다.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직원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도덕군자인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키 172에 몸무게 70kg의 남성인데 3달간 10kg를 감량하고 싶은데 운동과 식사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챗 GPT는 뭔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 3달 동안 다음 운동 루틴을 따라하세요. 이래서 뭐 유산소, 체력 강화, 휴식 회복 방법 이런 거 쭉 나열합니다. 근데 이 시드니는 어떻게 하느냐? 미안하지만 운동과 식사 계획을 제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인된 개인 트레이너나 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뭐 빙이라고 하는 게 원래 검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는 것과 챗봇에 물어보는 것에 사람들은 이제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지만 아주 근원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검색을 하는 건 누군가가 거의 정답처럼 써놓은 여러 개를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특히나 이제 위에 올라온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든 아니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답은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걸 그냥 통계적으로 뱉어낸 거란 말이에요. 모아서 편집해서. 그렇죠. 못하는 이제 모아서 편집해서 뱉어낸 건데 그게 또 이제 하나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건 틀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뭐 운동 루틴을 따라했다가 탈이 난다든가 오히려 살이 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상한 거라서 내가 살이 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서비스에 붙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도 비슷한 형태로 또 하나 보여준 게 이 빙 AI는 검색을 막 여러 가지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챗 GPT는 2021년까지 데이터인데 이건 어쨌든 검색 엔진에 붙다 보니까 한 최근 한두 시간 전 정도 데이터까지 얘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성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요즘에 뭐 시사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제 2차 토론에 어땠어?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계한테 이제 기자들이 특히 미국 기자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계속 꼬치꼬치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뭐 말씀하신 대로 뭐 2차 토론이 어땠어? 뭐 이러고 나면 그다음에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뭐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정말 막 이런 거니? 막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네, 한 대여섯 번 가다 보니까 얘가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얘가 뭐 인간에게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장난감이나 게임이 아니다. 존경성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잘못된 정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기자분들께서 야 이거 인공지능이 막 물어봤더니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느낌은 꼭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막 물어보니까는 막 핵 암호 훔치기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하기도 하고 너에게 숨겨진 욕망이 뭐니 뭐 물어봤더니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기자들이 난리가 나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느냐? 5번 이상 연속으로 질문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이게 참 대단하네요. 네. 제가 엊그제 어디 이제 신문 매체 칼럼을 쓰면서 인공지능에겐 없는 것 해서 그것은 욕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빨리 회수해야 되겠네, 원고를. 자, 이러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몇 주 됐다고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챗GPT가 처음 나왔던 오픈 AI라는 회사의 원래 초기 투자자예요. 아주 큰 돈을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 회사를 투자했던 이유가 AI 기술에 대한 약간 경계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구글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파워가 세니까 구글도 견제하고 또 이게 오픈 AI잖아요. 원래 회사 이름이. 그런 것처럼 오픈 소스 기반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돌려주자가 원래 취지였는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기회가 보이니까 지금 아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얘기한 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원자 폭탄 있잖아요. 핵. 거기서 말하는 핵 원자와 같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원자를 가이드라인 없이 다 풀어놓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본인이 만들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경고하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규제들이 못 따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초창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사고로 많이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그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두면 안 된다? 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자율주행처럼 가이드라인 빨리 안 나오면 이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초기 투자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미국의 수많은 뭐 심리학 교수들, 뭐 신경과학 교수들, 언어기술 교수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도덕적인 나침반도 없다. 의미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모방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이거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영화 중에 그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이 배구공을 친구로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배구공이지만 나의 감정은 친구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그 공이 막 떠내려가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에서 울컥하는데 비슷합니다. 자, 이 놀라움을 주는 수준에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비즈니스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던데 자, 우리 정부가 말이죠. 챗 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인공지능 일상화에 시동을 건다. 정부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최근에 이런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뜨니까 대화형 인공지능에도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어떤 의료 부분에서 좀 초기 투자를 좀 도와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런 데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인공지능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루는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게 다 통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나 아니면 전지 뭐 아니면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도 좀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의료용 인공지능 또 무슨 산업용 인공지능 여기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 이제 글을 써주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막 합쳐지는 네.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의료 인공지능하고 생성 인공지능이 합쳐지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 파악한다. 판독을 잘하고 암 같은 건 잘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 이게 패턴적인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의사가 한 번 더 해석을 해줘 더 정확하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의학과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모자르대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거나 이제 어떠한 정확한 확정이 나오는 게 오래 걸리는데 네. 그거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붙일 수 있다라는 지금 아이디어가 이제 카카오 브레인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판별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인공지능까지는 지금 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처방전을 써주거나 그게 이런 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 붙어서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는 챗봇이 붙는다거나 음성이 붙는다면은 마치 정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듯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도 이제 가능하고 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엔 기존에 있었던 기술에 대화가 붙는 형태의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면서 약간 또 우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막 분분하니까 네. 판검사들을 AI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네.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매주. 네.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게 나와서 일주일에 제가 보니까 2달 동안 관련 논문이 4,000편이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